자, 지금 돈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정책을 세우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경기가 과열됐다는 얘기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경기가 과열이 되면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10,000원뿐이 없었는데 지금 주머니에 막 1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제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그치?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가 경기를 억제합니다. 돈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어서러티 매저라고 해요. 긴축 재정이죠. 긴축 재정. 자꾸 꺼져. 아이고. 긴축 재정. 어서 뛰어! 어서 뛰어 생각나죠? 엄격한. 돈 씀씀이에 엄격한 거야. 그래서 내피파는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돈줄을 꽉 조이는 거야. 은행 가도 대출 안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경기를 억제해야 돼.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못 쓰게 할까? 이자율을 올립니다. 은행에 저금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 쓸 거 10만 원만 쓰고 90만 원 저금해라. 그럼 사람들이 저금 안 한단 말이야. 투기를 하지. 그치? 그 이자율이 낮으면. 근데 이자율이 높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1억을 저금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오네? 이게 더 이익이네? 이러면서 저금을 하게 되죠. 돈을 안 쓰고. 그래서 이자율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하겠어요? 저금하겠죠. 그쵸? 저금을 합니다. 그치? 저금이 올라가죠. 그치? 저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소비가 줄어들겠죠. 어? 이자율이 왜 있냐고? 야, 아니면 내가 돈을 맡긴 거야. 근데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맡긴 거. 너가 맡긴 건데 왜 이자가 붙냐? 내가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지, 그치? 그냥 어, 맡긴 거잖아요.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이자를 줘야. 어, 그, 아직 적응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그지?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경기가 진정이 되겠죠. 안정이 되고. 이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거 기발한 방식이다. 내가 돈을 맡긴 건데, 그지? 이자까지 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직 어려서, 그지? 이해 못했어요, 아직.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이잖아. 근데 베트남에서 이자율이 높은 거야. 한국은 0.4%인데, 1년에 0.4%가 오르는 거야. 그런데 베트남은 1년에 10%가 올라. 그럼 1억 저금하면은 1,000만 원이 생기는 거야. 1년 만에. 그러면 한국에다 저금할 거야? 아니면 베트남에다 저금할 거야? 당연히 베트남에 저금하겠지. 그러니까 돈이 다 베트남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자본이 올라갑니다. 투자 자본이 상승을 하게 돼. 그러면 다시 돈도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또 경기가 과열되겠죠. 이거를 하드 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 랜딩. 그러니까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경기가 다시 더 과열된 단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다음에 또 설명할 게 뭐냐 하면은, 환율이야. 환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지우고 갈게. 달러 가치가 올랐다고 합시다.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미국 입장이야.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든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달러가 지금 왜 올라요? 돈의 가치가 오른 거야. 왜요? 그거는 왜 오르냐? 그건 이제 이거 다 설명하고 얘기해 줄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수출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냥 외우세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봐봐. 1달러에 1,000원이었어. 그러면은 내가 1달러를 주고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죠, 커피를. 1달러가 1,000원이면 미국 커피를.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는 1달러가 2,000원이 되었다는 얘기야. 2,0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우리는 미국에서 커피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꺼리겠죠. 옛날에는 2,000원 주면 2개 샀는데 지금 2,000원 주면 하나뿐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입은 꼴이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미국 관점에서는 수출이 내려가겠지. 우리가 미국 거 수입을 안 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은 내려간단 말이야. 됐지? 대신에 수입은 늘어나겠죠. 왜? 한 개 살 거 2개 살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아예 외워. 수입이 왜 올라가는데? 수입이 왜 올라가냐고? 자, 1달러가 2,000원의 가치가 됐죠. 그지? 그럼 옛날에는 1,000원의 가치일 때는 1,000원짜리 하나만 살 수 있었잖아. 그런데 1달러가 2,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짜리 2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수입은 늘어나겠죠. 아무도 달러 가치가 높으면은 수입을 하려고 안 하겠죠. 미국 거를. 그러니까 수출은 내려가겠죠. 외워. 암기. 암기. 이해 안 가면 암기. 자, 볼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요 정도 글만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 지문은 편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돈은 국제 상품입니다. 상품이래. 커머더티. 상품 맞나요? 수요? 돈은 상품을 사는 수단 아니야? 근데 왜 상품이라고 하지? 상품 맞습니다. 펀드 매니저. 돈을 상품으로 팔고 사는 사람이죠. 그치? 그런데 국제 상품이래. 자, 그러면 이 머니가 돈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단이 몇 개야?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이네. 문단이 3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 얘기를 하고 A 다시 얘기를 하고 A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주제문이 있겠죠? 네. 그런데 A 얘기를 하고 B 얘기를 하고 B 다시 얘기를 하면 A는 도입이야. 도입. 밑밥 까는 거야. 그리고 B의 주제문이 있겠죠. 이런 패턴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일단 돈이 뭐예요? 핵심어입니다. 돈은 국제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 움직이는 어디를 가로질러서 대륙을 가로질러서 거의 as 뭐뭐만큼 그만큼 빠르게 뭐만큼 그것이 돈이겠죠. 핵심어가 돈이니까 우리 대명사는 항상 핵심어를 받는다. 글의 소재를 받는다. 가로질러요. 거리를 가로지르는 것만큼 그만큼 빨리
대륙을 가로지른대. 거리를 따라 이동하는 건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판다는 뜻이겠고, 대륙을 이동한다는 건 뭐야? 환율에 따라서 자금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 중에 하나는, 자, 별표하세요. one of the, 뭐, 최상급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복수명사, 이렇게 씁니다. 뭐뭐 중에 하나는 뭐뭐다. 자, 얘는 뭐예요? 최상급을 겸손하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저자는 거의 최상의 의미로 쓰고 있는 거고, 저자가 최상의 의미를 썼다는 얘기는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제급입니다. 거의 주제급이에요. 자, 뭐 중에 하나는 lure, 유혹하는 거죠. 돈을 유혹하는 거야. 국제 경계, 국제 경계를 따라 돈을 유혹하는 것 중 하나는,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자율이다. 자, 그럼 형광펜 칠해 볼게요. 머니의 형광펜, 이자율의 형광펜, 화살표 연결하세요. 자금이 국제적으로 흘러가는데 뭐 때문에 흘러가는 거야? 이자율 때문에 흘러가는 겁니다. 자, 만약 사례죠. if면 사례. 만약 이자율이 국내보다 더 높으면, 해외에서 더 높으면, at home, 국내보다 해외가 더 높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업가들이나 투자가들이 움직인대요. 그들이 돈을 어디에서 out of 빼내는 거죠? 미국에서 빼내서 into 어디로 가는 거야? 더 높은 이자율을 가진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아, 이자율에 따라 돈이 움직인다는 얘기네. 해외로 움직일 때는. 자, 뭐 할 때? 국내 이자율이 더 높으면, 이것도 사례잖아요. 그렇죠? 국내 이자율이 더 높으면 자금의 흐름은, 돈의 흐름은, 또 형광펜 칠하세요. 아이고, 형광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리버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문단은 뭐예요? 이자율로 인한 돈의 흐름이죠. 1문단 주제. 1문단 주제. 이자율에 의한 돈의 흐름. 요거 다 하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환율이 오를 때 어떤 한국에서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이자율에 따라 돈이 흐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문단 가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은, 자,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 이유가 뭐야? 왜 흘러요? 이자율 때문이죠. 이자율 때문에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이 생기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얘가 뭐예요? 1문단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1문단 요약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이거는 B야, B. 못하고요. constraint,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constraint, 억제하다. 억제 요소라고 써야겠죠. 억제 요소, 구속, 억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제하다 단어 정리 좀 할게요. 워낙 중요해서 억제하다 하면은 커브가 있죠. 커브, 컨트롤도 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니까 리스트레인, 구속, 고삐잖아. 그쵸? 구속하는 거죠. 서프레스, 컨스트레인 이런 것들이 다 독계에서 잘 나오는 억제하다예요.
그러니까 제압하고 억압하고 막는 느낌이야. 하지 마! 이런 것들이죠. 하지 마! 이런 느낌. 자, 이런 거 억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모네터리죠. 통화 정책이죠. 자금 정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금 정책을 쉽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러한 돈의 국제적인 흐름이 뭐를 통화 정책에 대한 억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자, 서포즈를 썼어요. 서포즈가 뭐야? 예시죠. 예시. 예를 들면. 그러면 예시를 들었다는 것은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은 거죠. 그럼 앞문장이 뭐가 되겠어? 주제가 되겠죠. 얘 주제급이야. 얘가 주제죠. 자, 1문단은 돈은 이자율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자율에 의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주제문이 나왔어. 그럼 얘는 2문단 주제 쓰세요. 2문단 주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야. 이자율로 인한 자금의 흐름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이 글의 소재는, 핵심어는 돈이야, 이자율이야, 통화 정책이야? 그렇죠. 통화 정책의 핵심어가 되는 거야. 그럼 1문단은 뭐가 되는 거죠? 도입부야. 그죠? 밑밥 깔아둔 거고, 이 글은 통화 정책에 관한 글입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3번과 4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걸 놓쳤어. 그래서 그 문제만 틀린 거고. 자, 예를 들어보자. 연방정부가 원한대요. 경제를 슬로우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경기 과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 경제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어스타러티 메저를 취하겠죠. 긴축 재정을 뭐 함으로써 자, 뭐 해야 돼? 긴축 재정 나와야 돼요. 그쵸? 아까 초반에 설명 다 했죠? 돈 공급 성장을 제한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거냐? 이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런 타이트한 자, 정책, 서치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 썼다는 얘기죠. 대명사니까. 그럼 돈 공급을 제한하는 거를 타이트 머니 팔러시라고 하네요. 이걸 뭐라고? 이렇게 쓰세요. 다시 한번 austerity measure가 됩니다. 긴축 재정을 한다는 거죠. 돈을 꽉 조이는 거. 지금 언제 경제가 너무 좋을 때 이런 정책을 쓴다는 거야. 자, 이것은 경향이 있는데 레이즈 올리는 경향이 있대요. 이자율을 올리는 거야. 미국에서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되지. 맞죠? 긴축 재정을 하고 이자율. 그 아까 쭉 순서를 생각을 하면 돼.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더 높은 이자율이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냥 will로 해석하면 돼요. will. 억제하게 되어 있다. 커브 억제하다. 아까 했죠? 그치? 국내 투자와 소비 지출을 억제한다. 국내 투자와 소비 지출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뭐야?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저금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경기가 안정되겠죠? 요렇게 쓰세요. 소프트 랜딩이죠. 자, 그러나 뒤집어지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나와야 돼? 하드 랜딩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자,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한 더 높은 미국의 이자율이
또한 어트랙션 끌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는 얘기야.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홀딩 달러 어브로드 해외에서 우리 지금 한국이나 이런 지금 베트남에서 달러 지금 다 환장해 있잖아요. 지금 베트남 그지? 그래서 달러만 받으려고 그러고 계속 갖고 있단 말이야. 자, 해외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할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움직이려고. 어디로? 미국으로. 왜? 미국이 이자율을 올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곳에서, 미국에서 그것은 더 많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벌 수 있으니까, 그치? 미국으로, 그치? 돈을 옮기겠죠. 자, 외국인들은 또한 원합니다. exchange, 교환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화폐를 뭐로 교환하겠어? 교환의 포죠. 교환의 포. 달러로 교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월세 낼 때 지금 동으로 내잖아. 베트남 동으로. 근데 주인들이 다 달러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다시 뭐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얘기가 나오겠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결론을 포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자, 국제통화 흐름은 어디로? 미국으로 통화가 흘러갔어. 왜 흘러갔어? 미국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쵸? 투자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돈의 공급은 더 팽창하겠죠. 더 많아지겠죠. 뭐뭐보다 더 빠르게 정부가 바라던 것보다. 이게 하드 랜딩이 되는 거야. 이것은 좌절시켜요. 정부 정책 목적을 좌절시키고요. 그리고 아마도 강요할 거예요. 그것에 쪼이도록.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것에 돈의 공급을 쪼이라고. 정부가 쪼이는 거겠죠? 돈의 공급을 심지어 더 쪼이라고. 야, 안 돼! 더 긴축 재정을 해버리는 거야. 왜? 아니면 경기가 더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의 흐름은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국제 달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야. 이 얘기가 뭐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그죠? 그러면 그리고 만들어요.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뭔데? 감옥 진목이죠. 자,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뭐가 어려워져? 수입은 느는데 수출은 준다 그랬죠. 그럼 수출하는 게 어렵게 만들겠죠. 자, 더 어려워요. 파는 것. 미국의 수출품을 파는 게 더 어려워요. 인썸 동그라미 치세요. 요약하자면 언제 쓰죠? 요약하자면 앞에 어렵게 길게 얘기한 내용 잘 정리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복잡한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돈이 중심이야? 이자율이 중심이야? 통화정책이 중심이야? 통화정책이 중심인 거야. 만약에 이걸 못 잡았어도 인썸에서 잡았어야 됐어요. 자, 국제 자금의 돈의 세계화, 자금의 국제화. 얘가 1달러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달러. 더 한 가지 이상의 문제입니다. 연방 정부가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뭐 할 때? 그것이
통화 정책을 펼칠 때. 핵심어죠. 통화 정책을 펼칠 때. 됐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가 많지. 그치? 자, 요거는 정답 C 하면서 다 풀었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요. 자, 2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중심 소재가 뭐냐죠? 폴리틱, 정치야? 이코노믹스, 만약에 얘를 이코노믹스, 요러면 맞을 수 있겠죠. 은행, 은행 시스템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국제 통화, 국제 자금과 통화 정책. 일단 통화 정책 있죠. 맞죠? 이자율, 무엇에 대한? 외국 투자에 대한 이자율. 외국 투자 너무 지역적이죠. 하드 랜딩에서 잠깐 설명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핵심어는 모네터리 팔러시지만 뭐 국제 통화 자금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아주 좋습니다. 자, 3번.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 중심 생각은 뭐냐? 마지막 요약 결론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A. 돈, 상품이다. 얘 1문단이잖아. 그쵸? 내용 일치로는 맞지만 주제는 아니죠. 문제가 메인 아이디어로 나오면 완벽한 절로 나옵니다. 한 문장으로 나오죠. 보기가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는 핵심어가 없어서 그래요. 핵심어가 뭐야? 통화정책. 이자율이 디터마인, 결정한다. 국제 돈의 자금의 흐름을 결정한다. 맞죠? 이자율이 국제 자금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1문단이잖아. 밑밥 까는 거잖아. 이글은 통화정책에, 그러니까 이자율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완벽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왜 나옵니까? 정답 D. 돈의 국제화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쵸? 돈의 국제화. 돈의 국제화라는 건 이자율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자율에 따라 돈이 움직인다고 국제화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D번이 완벽한 답이고요. 자, 4번. 다음 주 타이틀 하면은 뭐야? 핵심어 어쨌다죠. 또는 핵심어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플러스 말 하나,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이너스 하나. 최대한 짧게 써야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핵심어가 있어야 돼요. 핵심어. 자, 그럼 제목 문제를 제목 문제인데 이 제목 문제 풀 때는 상반부 핵심어 또는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추상성. 그래서 제목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가 뭐냐면 1번 수사의문문이야. 제목이 수사의문문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핵심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핵심어가 안 나오고 핵심어를 패러프레이징 한 단어가 나오는 거야. 핵심어를 패러프레이징 한 단어가 나오면 어려워집니다. 자, 세 번째는 핵심어를 빼고 그 핵심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만 서술한 경우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은 핵심어야. 제목 문제는 기본은 핵심어인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도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고요.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타이틀
외환이라고 하면 되죠. 외환. 미국에서의 외환. 너무 지역적이죠? 미국이 나온 것도 사례잖아요. 사례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높은 이자율, 치료제인가, 재정 문제를 위한 치료제인가, 해결책인가, 재정 문제 치료법인가, 얘가 뭐야? 수사의문문이죠.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통화 정책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이제 제목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통화 정책. 그러니까 어떤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법으로 쓰는 게 통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B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거 보고 판단할게요. 국제적인 제약, 자금 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 지금 뭐가 없어? 이자율도 없고 통화 정책도 없잖아요. 너희 돈을 해외로 가져가라. 뭔 소리예요? 정답 B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의문문이나 핵심어를 패러프레이징 했거나 지금은 뭐야? 핵심어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잖아. 큐어로. 통화 정책을 큐어로. 이러면 제목 문제가 어려워진다. 자, 5번. 목적은 뭐야? 목적. 자, 이거는 왜 이 글을 쓴 거예요? 실용적 목적이죠. 실용적이라고 쓰세요. 실용적. 정답 D번. 영향력을 토론하기 위해서 국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영향력을 토론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C번 보세요. 더 낮은 이자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아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죠. 이게 소프트 랜딩이죠. 그치? 이게 이 글을 쓴 목적은 아니죠. 너무 지역적이고 낙담시키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고요. 자, 6번. 자, 이거 토플 문제에서도 잘 나오는 패턴이죠. 오가니제이션 별표하세요. 글의 전개 방식. 글의 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글의 구성. 자, 우리가 읽다 보면, 지문을 읽다 보면, 아, 설명하는 글이네. 이런 느낌이 들었죠? 통화 정책을 설명하는 글이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쓰면 돼요? D죠. 자, 이제부터 클래시피케이션 밑줄 끄세요. 분류. 얘는 열거, 분류,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A번이 답이려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 나와야겠죠. 이런 통화 정책, 저런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답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죠.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토플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토플 문제에서 베낀 내용입니다. 자, 크리티시즘, 통념 반박 그려야죠. 통념 반박. 그렇죠? 자, 제안에 대한 반응 밑줄 끄세요. 제안에 대한 반응. 얘가 topic and solution 글이죠. 문제점이나 to픽을 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면, 그치? 어떤 사람이 토픽을 던지는 거야. 또는 문제점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토익 지문이나 이런 편지 같은 토익 지문에서 잘 나오는 거죠. 자, on issue, 쟁점이라고 쓰세요. 하나의 쟁점.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뭐야? 이자율이겠죠. 통화정책에서 하나의 쟁점, 즉 이자율을 설명하는 거죠. 그쵸? 설명문을 쭉 쓰고 끝에 요약 결론한 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화폐 정책과 외국 돈의 유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던 그런 글입니다.